오늘 저는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활용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뮬레이션들이 수행될 수 있는지 활용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CA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미래 의료기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기기 인증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환자마다 다른 이런 특이성이 반영된 맞춤형 치료 요구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방식의 의료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롭고 다양한 병리 현상들로 인해서 빠른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 관리와 환자 맞춤형 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기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의료산업은 모두에게 맞는 접근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 의료로 전환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의 어떤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처하는 이 접근 방식은 환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잠재적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필요성은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 시뮬레이션 기술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의 시간 단축, 시장 출시까지의 전체 개발 비용의 감소에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과 잠재적 위험을 포함하는 장치와 약물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한 해석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비보,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의료기기 성능과 적합성을 평가해 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인실리코 방법이 새로운 테스트 기술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인실리코 테스트가 전체 테스트 방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현재에 비해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런 의료기기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해 중요한 증거들로 활용해왔던 기존의 벤치 테스트, 애니멀 테스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결과와 더불어 이제는 이런 디지털 리소스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반복적인 설계와 위험 제거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러한 기존 증거들의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기기를 평가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 모델이 규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국제표준기관과 규제기관에서는 의료기기의 컴퓨터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표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2018년에 발표된
ASM이 VNV40을 통해서 컴퓨터 모델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고, 미국 FDA는 시뮬레이션 결과물의 의료기기 규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결과물들이 규제 승인 절차에서 일부 참고 자료로만 이용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료기기의 전산 해석 모델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규제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개발자가 그 모델과 관련된 입력 매개 변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의료기기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해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서 시뮬레이션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되어 시험 평가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험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데이터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분석값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물 프로토타입을 활용했던 과거의 디자인 빌드 테스트 패러다임과 차별화되는 버추얼 프로토타입의 활용을 통해서 제품 개발 초기에 가상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최적의 디자인 포인트를 찾아내고 단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어떤 설계 후보군을 식별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타당성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개발 성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 의사 결정 단계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용되는 실질적인 기회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재설계와 리콜 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활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어떤 특정 구성 요소의 구조, 유동, 전자장 및 광학 등 다양한 물리 현상에 대해 활용될 수 있고,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서 구조이동 해석 또는 구조열 전자장 해석 등과 같이 다중물리 현상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멀티피직스 해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뼈 골격의 구조적인 변형이나 필요평가를 위해서는 구조해석 모델이, 혈관 내 혈류 흐름이나 호흡 시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동해석 모델이, 그리고 의료기기의 인체에 대한 전자기파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장 해석 모델이 필요하고, 제품의 통합 분석을 위해서는 시스템 해석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재료 데이터 관리와 통합돼서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사전 위험 제거를 통해 전체적인 제조 비용 절감과 출시 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NCC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리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검증된 해석 솔루션들과 이런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의료기기 개발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의료기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활용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의 혈류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이식되는 스텐트의 최적 설계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협착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정도가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될 만큼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혈관벽을 지지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스텐트 삽입 위치에서 혈관벽이 손상된 경우도 있고, 환자마다 다른 건강 상태로 인해서 국부적으로 그 혈류 속도에 의한 벽면 전달력의 감소, 혈류의 재순환 구간 발생 등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혈류 거동이나 이런 지속적인 혈관의 수축 확장으로 스텐트에 가해지는 반복 하중에 의해서 스텐트의 변형이 크거나 또는 응력이 재료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자칫 혈관 내에서 스텐트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설계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스텐트의 배치, 혈관 내 스텐트의 확장 수축, 이로 인한 피로 수명 평가를 위한 다양한 스텐트 설계 요소를 반영해서 최적 형상을 도출해냄으로써 물리적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스텐트 자체 손상이나 인체 내 재협착 가능성을 감소시켜서 환자의 재수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임플란트 개발에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고관절, 대퇴골 등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는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임플란트 개발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공통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마다 다른 해부학적 특성, 즉 골격과 재료 분포 특성입니다. 인체 물성 특성이겠죠. 물론 자동차나 일부 산업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른 표준화된 더미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데이터와 개별 해부학적 특성, 생리학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에 미치는 다양한 움직임에 의한 외부 하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주 매우 미세한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임플란트가 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잠재적 임플란트 위치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형상을 최적화해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밸런스를 맞춘 임플란트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체 물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조직의 물성 정보는 장치 또는 수술 도구의 주변 조직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개인에게 이런 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 병든 조직의 재료 물성 정보이고 환자의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물질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건강한 사람과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군을 대표하는 이런 물성 데이터의 포괄적인 어떤 저장소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 환자를 위한 약물 흡입기의 개발 사례입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비염과 같은 만성 호흡기 환자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 최소 유효량의 약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폐에 전달되어야 어떤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조 분말 흡입기는 사실 천식 약물을 폐 표면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데 주요 과제는 흡입기의 측벽이나 또는 환자 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중된 파우더 스프레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입자 거동을 포함하는 전산 유체 해석을 통해서 흡입기와 흡입기 상부 공기 통로에서의 공기의 재순환 또는 정체 영역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흡입 과정에서 미세 분말 입자가 서로 뭉치거나 흡입기 벽면에 침적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설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흡입기 디자인은 각 약물 제형에 맞게 흡입기 내부에서 호흡기로 미세 입자가 잘 이동했는지 또는 불필요한 위치에 침적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입자 전달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설계 변수별 전달 현상을 비교하거나 목적 함수의 민감도 평가를 통해서 흡입기 디자인의 최적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용 마스크의 어떤 구조 개선 사례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유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양압 호흡기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기 압력을 공급해서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는 호흡하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시끄러운 마스크 소음으로 인해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실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내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해서 유동 소음을 저감시킬 수가 있고
실제 해당 업체는 CFD 해석을 통해서 제품 설계 시에 유동에 의한 소음 발생을 이해하고 구조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그런 마스크를 개발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의료기기인 신경자극기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체 부착 또는 삽입형 무선 의료기기의 배터리 충전 시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강도와 발열에 의한 인체 조직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 FCC 등 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자기장 해석을 통해서 실제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 충전 시 발생하는 이런 전자기파에 의한 국부적인 전자파 흡수율의 예측이 가능하고, 이 해당 업체는 맥스웰을 이용해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고, 개발한 의료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이 실제 FCC가 엄격하게 제한한 값보다 훨씬 낮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FCC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실험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을 위한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안테나 성능 개선을 위한 전자파 해석 시뮬레이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건강 정보들이 무선 통신으로 수집되고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축적된 정보를 커넥터 연결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최근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전달받고 있고, 5G 환경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착된 사용자의 신체 구조나 몸무게 등에 따라서 그 시그널이 반사되거나 흡수되고, 또 동작 주파수와 주파수 대역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안테나 성능 확보는 연구 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주파 해석을 통해서 해당 웨어러블 기기의 수신 범위를 늘리고 원하는 주파수에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체 유형별로 미리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디바이스 자체 혹은 인체에 미치는 전자기파 적합성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HFSS 해석을 통해서 안테나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의 25%를 단축하였고, 무선 통신의 전달 범위도 45% 증가된 안테나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MRI 장비 사용 시 환자의 안전 평가를 위해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임플란트 등 이식형 의료기기 사용 환자가 MRI 검사 시에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서 재료 특성에 따라 고주파 노출로 인한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식형 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위해서 인체 모델링을 통한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벤치 테스트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최소화해서 전체 개발 비용의 절감과 환자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외에 심박조율기나 제세동기와 같은 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도 전자기장 및 발열 해석을 통해서 의료기기 동작 시 발생하는 발열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기파 강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형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MRI에 미치는 영향 혹은 MRI가 해당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삽입형 의료기기의 차폐 문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용 인큐베이터 내부의 열 손실 감소를 위한 어떤 연구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신생아와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는 최적 온도 제어를 위해서 센서 감도와 위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 모델링 및 조건에 따른 내부의 복잡한 열교환 특성, 환기 또는 습도 변화 등을 유동 해석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해서 인큐베이터 초기 설계 비용과 출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이상의 물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솔버를 통한 활용 사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 사례는 플랫폼 위에 다중 도메인, 다중 솔버 간 디지털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 사례가 되겠는데요.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적정 복용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인슐린 펌프의 어떤 사전 성능 평가 혹은 기기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해석을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환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디스플레이하는 화면, 동작 버튼, 카테터 튜브나 바늘 등을 통해 카트리지에서 인체로 인슐린을 주입시키는 모터, 무선 통신을 위한 안테나, 배터리, PCB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테터 및 리드를 통한 약물 전달 특성, 펌프의 내구성 테스트, 효율적인 무선 통신을 위한 안테나 설계와 배치, 그리고 모터 구동 테스트 등 개별 구성 요소들의 디자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해석들과 컨트롤러를 인슐린 펌프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의 자세한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된 물리 모델 기반의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의료기기의 규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물들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출시에 앞서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이런 규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의료기기 승인의 필수 요소로 벤치, 동물 테스트, 인체 테스트와 함께 사용 승인을 위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 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외에서는 현재 국제 표준기관들에서 의료기기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들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메디컬 디바이스를 위한 ASME VNV40 표준의 경우는 의료기기 사용 상황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예측 능력에서 증거 수집을 통해 얻은 모델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SME, 미국 FDA 등은 의료기기 제조사의 규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VVUQ를 따르는 신뢰성과 보고에 초점을 맞춘 그런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의료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 지침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증된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NCS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에도 글로벌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물성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재료 정보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재료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물성 데이터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는 신제품 개발 시 의료기기의 성능과 사용 승인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즉 재료 정보는 CA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과 성능 예측 단계에서 해석의 필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시 예를 들어 EU MDR과 같은 규제 법안의 의료기기 규정 준수를 위해서 재료 정보 관리 시스템을 시뮬레이션과 통합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NCS 그란타는 재료물성 관리를 위한 뛰어난 관리 도구이고 통합 플랫폼 도구인 미네르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와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의료기기 산업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어퍼튜니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의료기기의 제품 개발 전 주기에 있어서 제품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그리고 규제 승인과 품질 보증 단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먼저 제품의 컨셉을 결정하고 개념 설계 단계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도출해내는 디자인 단계는 시뮬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의 활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제품이 전임상 단계의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에서 수많은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버추얼 페이션트를 통한 인실리코 시험을 통해서 실제 수행되어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횟수를 줄이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사용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규제 승인을 받는 과정 중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이 임상시험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실리코 테스트를 더 많이 수행할수록 제품의 승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보증 단계에서도 재료들이 시장의 제한사항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의 리콜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도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분야는 환자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석적인 접근이 매우 정확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다른 해부학적 특성, 그리고 생리학적 특성, 인체 분포, 인체의 물성이 상이하고 검증을 위한 임상 데이터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은 우리가 벤치 테스트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수행하는 동물 실험의 수를 줄이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은 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와 인증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규제 승인을 위한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존 모델들을 보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